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가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청한 차장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8월 11일에 ABL 바이오를 포착하셨습니다.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중항체 항암치료제 임상에 진입했습니다. 목표가 4만 5천 원 말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8월 18일에 원익 IPS 선정하셨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로 2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는데요. 신라노 시스템 반도체의 X큐브 칩 생산을 성공하면서 수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4만 2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8월 25일에 LG화학 말해주셨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증산과 유럽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80만 원 말해주셨습니다. 9월 1일에는 SKC 매수하셨습니다. 1분기 완공한 전지박 4라인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할 전망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8일에 MC넥스 매수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대로 상향하면서 수혜가 전망되는데요. 스마트폰 전장 카메라의 수요 증가로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로 4만 4천 원 설정하셨습니다. 이청한 차장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11일에 포착하신 ABL 바이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3.67% 상승한 3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 18일에 선정한 원익 IPS 현재가 0.58% 오른 34,500원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8월 25일에 매수하신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0.42% 오른 7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매수하신 SKC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0.9% 하락한 8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8일에 매수한 MC넥스 현재가 1.02% 오른 3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8일에 GMB 코리아 선정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이오닉과 니로 등 친환경 차량의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데요.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매출 7천억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GMB 코리아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17% 오른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잘 정리해봤고요.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살까 말까 지난 시간들 포착주부터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몇몇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창환 차장, 박정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공략해봤던 종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창환 차장, MC넥스 이게 카메라 모듈주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게 카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전장 부품에서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는 4만 원 초중반대 그런 초반 정도의 매물을 지금 서하고 있고요. 아마 전고점 4만 4천 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드릴 때 당시는 좀 저점 대비해서 다소 올라는 왔지만은 매수 가능하다는 그때 당시 현재까지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대로 이제 상향을 하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카메라 모듈 업체라든가 카메라 부품 업체들한테 수혜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좀 나왔고, 또 그 미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이슈도 이런 카메라 업체들한테는 스마트 부품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에도 진출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이제 특히 이제 스마트폰 저가 스마트폰 쪽에 손떨림 보정 기능 OIS가 채택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전장 사업 부분에 최근에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계속 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올해 가이던스가 전장 사업 부분에 매출 1,400억, 내년에 2,000억 수준이고, 이런 전장 부분 사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추천을 드리고 나서 좀 시장도 이슈가 나왔던 게 애플 쪽의 납품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검토 중인 상태인데, 만약에 MC넥스가 애플향 납품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현재 스마트폰 매출의 거의 한 50%에 달하는 그런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MC넥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 잘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는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도
그 전장 카메라라든가 자율주행 센서를 납품하고 있고 다른 해외 업체들도 납품하고 있어서 지금 그 카메라 그 폰 수혜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과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증가하는 기업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는 약간 좀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 부담될 수 있어서 매수가는 만약에 동사가 38,0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기존 물량에서 추가도 가능하고 신규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기존 44,000원 계속 유지하고 손절가도 3만 원 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만 원 이상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먼저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 GMB 코리아 오늘 급등을 합니다. 어제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급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자동차가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GMB 코리아를 여러분들께 언급드린 이유는 일단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이었고 이렇게 이제 수소차 그리고 이 수소 섹터에 바람이 불 때마다 강력한 상승력을 일으켰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한번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고 2018년에도 급등이 나왔었고 2020년에도 어김없이 또 상승력이 나타나는데 자, 이러한 종목을 접근할 때는 일단 이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 대비 얼마만큼 매력가 있느냐 그리고 그 자산 가치를 믿고 버틸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으로 한 11,0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11,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미 자기 자산 가치, 즉 자본 총계 2,190억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한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매도력이 강력하게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매도를 하고 쉬었다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목표로 정해드렸던 가격대가 9,800원이었는데 이미 그 가격을 한참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9,000 기술적으로는 9,75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조금 장기 포지션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홀딩 관점이 된다. 하지만 9,750원이 무너지면 일단 매도 후에 다시 한참 눌릴 경우 그때 재매수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GMB 코리아는 이제 자산 가치만큼 올라섰기 때문에 일단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다시 매수하는 포지션은 7,400원 이하가 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살까 말까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GMB 코리아로 수익 많이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윗골이 다니까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정리하고 끊어가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화요일 시장에서 새롭게 공략해볼 종목을 찾아볼게요.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공개합니다. 이창환 차장님은 에코프로 BM, 네, 다시 한번 전기차를 봐야 될 땐가요?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은 계양전기 선택하셨네요. 에코프로 BM부터 짚어볼게요. 워낙에 유명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소재 업체입니다. 지금 자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멘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동사는 그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그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독과점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CATL이 이제 배터리가 화제가 나면서 그 NCM 811 배터리 개발을 이제 포기를 했다는 그런 좀 이슈가 나왔는데 동사가 그 NCM 811과 NCA 811에 대한 공공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사실상 그 에코프로 BM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에서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양극재 시장은 사실 현재 좀 과점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런 양극재 시장이 성장할수록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약간 고평가 논란 다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좀 불시시킬 수 있는 이슈는 현재 이제 생산 능력이 연간 39,000톤 정도 되는데, 그럼 캠5라든가 캠6가 가동이 되게 되면은 내년에 연말 기준에서는 한 11만 2천 톤 정도 생산 규모가 캐파가 확대가 되고, 이는 매출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연간 실적 컨센서스가 1조가 안 되고 8천억대의 그 정도로 봤을 때는 향후 성장성이 클 수 있겠고, 회사에서도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2024년까지 그 연 매출 4조 원 달성을 목표 좀 제시를 했고요. 또 그 생산 능력도 18만 톤까지 확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생산 능력에서 거의 한 4배 이상 되는 한 4.5배 정도 된 정도의 수준의 매출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사는 또 최근에 KLX, BBIG, K뉴질 그 지수에 좀 편입이 되면서
관련 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관련 그 중대형 전지 쪽에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급 이슈도 앞으로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그 배터리라든가 ESS양 매출 비중도 올해 한 47%에서 내년에 한 62% 그리고 내후년 72%로 계속 지금 성장세가 좀 급증할 거로 보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한 9천억, 8천억 후반에서 9천억 대, 그 영업이익도 한 600억 중후반대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YOY 값으로 한 68%에서 70% 정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성장 주의미는 분명하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KMC5라든가 6 부분이 가동이 되게 되는데, 이게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매출처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2조 7천억 규모의 장기 계약이 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삼성 SDI는 SDI 쪽과는 그 조이트 벤트를 통해서 지금 공급처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증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적인 매출이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한 달 반 이상 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성장성과 안정성이 가장 겸비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게 시장에서 워낙에 BBIG, 빅7 관련주들이 상반기에서 지난 8월까지도 계속해서 좀 시장을 이끌어주는 테마였기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들한테 자리를 조금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머지않아 다시 또 순환매로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슈를 앞두고서 그 눈치를 보는 움직임이 좀 보여 있고요. 두 가지 수급으로 나눠지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서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세와 그 전에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려는 두 가지 매수세가 좀 있다고 판단을 들고,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시세가 부러지거나 할 거면 진작에 시세가 빠졌을 텐데, 최근에는 주가가 빠지기보다도 계속 기간 조정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한 달 반 기간의 기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선침의 관점에서 담아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저는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슈는 2차 전지 섹터의 그 불확실성 해소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우리 가격을 좀 잡아볼까요? 네, 현재 주가가 네. 14만 9,300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매수가는 15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그냥 다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증권사 목표치들 대략 18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정도 돼서 그 가운데 정도 되는 20만 원 말씀드리겠고, 14만 원 손절가 드리는데 14만 원 쉽게 오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매수는 이제 15만 원 아래 14만 5천 원까지는 계속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0만 원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BM 하면은 양극재 소재 부문에서는 아주 대장주격인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뉴딜 지수에도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EV양 매출이 내년에 7,40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리는 15만 원 아래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잡으면 되겠고요. 목표가 20만 원으로 설정할게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의 계양전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전동 모터 이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자, GMB 코리아 일단 60%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계양전기도 그 GMB 코리아와 비슷하게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사업을 하고 있고, 이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근데 1977년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전동 공구 전문 기업이었어요. 이 전동 공구 사업은 이미 이제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4% 정도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장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라인더, 임팩, 드라이버, 드립, 원형톱, 햄머, 드립 이런 것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도 한 3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계양전기가 전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 DC 그리고 BLDC 이런 모터를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파워시프트 모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정용 모터도 만들어내고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도 만들고 있고 액추에이터, 파워트레인용 모터가 전략 기종이긴 한데 특히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는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는 또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워 시트 모터나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정용 모터는 내수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모빌리티 쪽은 결과적으로 이 근거리 이동 수단, 전동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 전동 킥보드는 이스라엘 스카이어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전기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이 자전거나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났던 적도 있었고 또 이 테슬라 생산 파트너 업체를 통해서 모델 3에 들어가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모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화가 된다면 급등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최근에 이 테슬라 납품 이슈로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세이시도 마찬가지였고 우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아직까지 계양전기는 이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것이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 구성을 보면 시트 모터 그리고 브레이크 모터가 대략 한 67.72%, 내수가 58%, 수출이 41%, 이 전동공구 쪽은 32.28%의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데 내수가 92%로 거의 내수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 총계도 대략 한 1,900억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1,150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급상승력 그리고 이 재무 구조를 믿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믿음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은 좀 적자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행히도 당기순이익이 1분기 14억, 2분기 63억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 측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500원 이하로 분할로 지속적으로 느긋하게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력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4,200원대까지는 급등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4,8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4,800원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이제 이런 급등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릴 때 뭘 보죠?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 그러면 이 자산가치는 뭘로 봅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산. 그게 자본 총계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자본 총계는 1,900억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1,900억대까지 올라설려면 최소한 주가가 5,500원대까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잘 모아서 5,500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양전기입니다. 전동 모터를 생산하고요. 주요 거래처 중에는 테슬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현재 매수 가능하고 뭐 1차적으로 4,700원, 8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는 뭐 5,500원까지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갖고 있습니다. 목표가 4,7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잡겠고요. 손절가는 3,2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파워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정용 모터 내수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고요. 또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양전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계양전기,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기업 그리고 또 전동 모터의 핵심 기업 이렇게 두 종목을 만나봤는데 미래형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부품 기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